총평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물화생지 골고루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범위였고요. 그리고 단원 난이도 고3 때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 어려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울 부분들이겠죠. 단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 출제 난이도도 거의 그렇게 나왔는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이게 이제 기술 과정 같은 거거든요. 범위는 물리라고 하지만 기술 같은 건데요. 이게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함정도 많이 좀 나왔고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의 화학단원 중화반응은 고3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출제하게 되면 정말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학원에서는 휴문고에서 그렇게 출제된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고1용 통합과학 EBS 문제, 그리고 화학원의 고2 모의고사 기출, 화학원의 고3 모의고사랑 EBS 교재 2점 문제, 3점은 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그리고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너무 어려운 거 좀 뺐고요. 휴문고에서 나올 것보다 조금만 넓게 공부를 했거든요. 시험 대비를 했는데요.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4번이 조금 어렵게 고수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읽어보면요. 생명과학은 범위도 어렵지 않았으며 특별한 함정 보기도 만들지 않으셔서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구과학에서 엘니뇨 라니냐의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지만 학원에서 워낙 오랜 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엘니뇨 문제 별거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워낙 오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리는 범위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소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운 단원이라서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기술 같은 건데요. 여기서 함정과 지엽적 암기문항이 여러 개 출제가 되었으며 다행히 모두 직보 때 조심해 라고 짚어준 내용들이 얻긴 했지만 거의 모든 함정과 중요 내용들을 담느라 직보 자료의 양과 내용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꼼꼼히 암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번 시험은 물리 단원으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은요. 올 한 해 통합과학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시험지 난이도로만 본다면 1등급 컷이 한 90점 초반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고3의 어려운 계산 문제는 모두 복습 문제로 반복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함정 문항들은 대부분 직보 때 짚어준 것들이 출제가 되어서 학원에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 말만 본다면 아마 1등급 컷은 90점 중후반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내용,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함정 문항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휴문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좀 넓게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 문제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주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만 100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직보 자료까지 잘 알아야겠죠. 근데 직보 자료가 양이 많긴 하지만 거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서 쭉 읽으면 이해가고 추가로 외울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과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을 타산지적 삼아서 고2 때 고3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고2 내신 때 다시 만나게 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요. 1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핵발전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원자로에 있는 제어봉은 중성자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핵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성자를 흡수해서 잘 안 일어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너무 빠르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속제는 여기 읽어볼게요. 감속제는 잘 일어나도록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직보 때 짚어줬던 거예요. 제어봉은 잘 안 일어나도록 하고
감속자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디귿에서 핵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넣는다 보기는 지역적 암기 내용이었으며 학원 교재나 수업 시간에 직보 자료에도 넣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 내용까지 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낮지만 아주 틀리기 쉬운 보기였습니다.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해서 니은 디귿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는 직보 자료에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시면 프린트해서 보세요. 이거 같이 PDF 파일 넣어놨으니까요. 보시면 여기에 제어봉은 잘 일어나도록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보기였고요. 직보 자료에 보면 제어봉과 감속자의 역할은 반대이다. 제어봉은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고 감속자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거다라고 짚어줬었습니다. 굵은 글씨 해줄 걸 그랬어요. 좀 아쉽네요. 다른 데 굵은 글씨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거 넣어놓긴 했지만 굵은 글씨 못 해놨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2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6점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가 맞는 보기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 같아요. 교과서나 올해 학습지 어디에도 이 말이 없거든요. 없던 내용이지만 작년 학습지에 있어서 내용이라서 제가 직보자료에 넣었었거든요. 직보자료를 꼼꼼히 잘 읽어봤으면 맞췄을 거고요. 아니면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주변에 저희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보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 안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맞게 해야 될 것 같아? 틀리게 해야 될 것 같더니 이게 맞겠어? 라고 했는데 사실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185번 양이 많죠. 직보자료가 좀 많아요. 거기에 제가 넣었던 거였는데요. 이걸 읽어보고 기억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고 그렇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진짜 힘든 문제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학교 선생님께서 학습지에는 못 넣으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아이들 필기를 한 5개는 봤거든요. 5명 정도의 필기를 봤는데 거기 어디에도 없었는데 혹시 작년 학습지에 있는 게 프린트 학습지에 있던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직보자를 잘 읽어봤으면 배점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함정이야라고 이제 내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해양에너지인 파력발전과 조력발전을 지역적 내용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평범했으며 니은 나의 경우 음력 7, 8 일일 때 보다 보통 보름일 때 발전에 더 유리하다가 어려운 보기였는데요. 이것도 교과서나 학습지에 없는 내용이라서 직보 때 제가 직접 담지는 못했지만 직보 자료에는 조력발전은 이거 살이랑 조금이란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 라고 그때 그렇게 남았어요. 살이랑 조금 그 얘기는 담았는데 제가 보름날 살이가 생기고 반달일 때 보름 생기는 건 반달일 때 조금 생기는 건 제가 직보 자료는 담지 못했는데 직보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림 그린 설명을 기억했다면 맞췄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엄청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한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2점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상 문제고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물리 문제입니다. 앞에 3개는 사실 기술 문제고 이게 이제 물리 문제인데요. 변압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휴문고에서 아직까지 변압기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서 항상 손실 전력만 어려운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압기가 어렵게 나올 거다 같다고 얘기해주고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실제로 변압기에서 고3 물리 2의 문제, 손실 전력과 변압기가 이번에 중요한 단원이었는데 손실 전력은 물리 1, 2에서 다 빠졌고 요거만 변압기만 물리 2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리 2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변압기 풀이법인 변압기 표를 2번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3주차 진도 수업 후 매주 복습 문제로 나갔으며 숙제마다 일일이 상세히 풀이 순서를 포함한 해설을 다뤄졌던 문제였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풀어볼 문제와 직보 때도 짚어주긴 했지만 똑같은 문제 짚어줬거든요. 여기 디귿이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직보 때 짚어줬지만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본인 손으로 복습 문제마다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매주 숙제를 꼼꼼히 잘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본인 손으로 직접 여러 차례 풀어보지 않았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고요. 제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였고요. 좀 더 크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차 코일 가문수를 300으로 바꾸면 원래는 처음에는 600회였는데요. 300회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어려운 보기였는데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얘들아 변압기는 변압기표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풀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대로 모든 고3 기출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다 바꿔서 해설지를 제가 만들어서 연습 문제 주고 있거든요. 제가 주는 연습 문제에 있는 그 풀이 방법이고요. 이때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대로 선생님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예 해설지도 얘들아 1번 먼저 채우고 2번 채우고 3번 채우고 4번 채우고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 표 쓰는 방법을 익히고 이 표도 2번 써라라고 했던 거 2번 아까 지긋 보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2번 쓰는 거였는데요. 이게 똑같은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2번을 쓰는 거 해설지에 넣었었던 거였고요. 풀어봤던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연습 문제 7에 142번에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 전달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본인 손으로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봤어야지만 풀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는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에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삼과 염기의 성질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파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4.2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높았는데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암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양배추 지시약 교과서에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약들 페놀프탈레인 아니면 BTB, 메틸오렌지 이런 거 말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따로 색깔을 외워줬어야 되고요. 진시황이 무얼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보냈죠. 불로초요? 아니면 불보초요? 이렇게 애들한테 암기를 시켰거든요. 불로초 아니야 불보초야 라고 했는데 산성, 중성, 연기성에서 붉은색,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 그게 나왔는데요. 암기해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자, 배점은 4.6점이었고요. 난이도는 하. 배점이 높았는데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계산 문제가 되면 좀 어려워지는데요. 서술형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고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매우 높지만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계산 문제까지 많이 풀어봤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은 나 위치가 이게 중화점이고요. 계산 문제 항상 이걸 이용해서 풀게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숙제를 잘해왔다면 이거 틀렸다면 너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의 적정과 이온수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은 높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이온수표, 이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많이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진도 나갈 때도 설명했었고 매주 반복 복습 문제를 나갔었고요. 직보 때도 또 얘기해 줬었거든요. 직보 자료에 넣어서 얘기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 중 정도 되는데 틀렸으면 기본적인 이해가 잘 안 된 복습 문제 숙제도 많이 못했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9번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배점은 4.1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태계 평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되게 반복도 많이 했던 늘상 나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10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배점 4.5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모의고사 기출로 종종 등장하는 유형이라서 5주차의 요즘들 나갔거든요. 5주차 숙제 그리고 6주차의 또 숙제 직보 자료에도 담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숙제가 잘 안 되었다면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선생님 시험 몇 주 안 남아서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숙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에 5주차 진도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부분에 물리화학을 좀 하고 생명과학 뒤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진도 때 요때 숙제 요 이후에 숙제를 많이 못했으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 또한 잘 집중해서 못 들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파일에서 11번부터 16번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6번까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태계 평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배점은 4.4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가 약간의 함정이었는데요. 같은 종의 꿀벌 사이 협동과 다른 종의 새들이 구역을 나눠 사는 것은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다른 경우이므로 주의해라 라고 했는데요. 6조차 문제풀이에서 풀어주고 직보 때도 짚어줬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기억 못했으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이게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이건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은 다른 개체군이라고 불러주고요. 요 기억보기 문제에서 기억보기는 같은 개체군,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 못했다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면 아마 학원 수업과 직보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면 이건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6점의 난이도상 어려운 엘니뇨 라니냐 문제였습니다. 엘니뇨 라니냐는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를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제가 만든 독특한 풀이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2주차 이거 진도를 나갔거든요. 2주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 숙제를 2회 이상만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아마 골라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너무 많이 안 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의 3.9점 문제였고요. 난이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기대순환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너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너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냥 단순 암기 문제였습니다. 다음 15번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2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지구 전원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이게 좀 어려운 보기였는데요. 원래 고2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학습지에 넣어주셨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습지에 있어서 짚보 때 짚어줬던 내용입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사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차 운동, 그리고 경사각, 이게 경사각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20률 세 가지가 있는데 세차 운동은 꼭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경사각은 고개를 돌려서, 그리고 20률은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20률도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했었는데요. 경사각이라서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뜨거울까요? 턱이 뜨거울까요? 머리가 뜨겁겠죠. 북반구인 우리가 여름일 거예요. 이때 이 경사각이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름은 더 더워질 거잖아요. 원래 여름이 더 더워지면 겨울은 더 추워져요. 그런 걸 설명했었거든요. 그렇게 풀었다면, 고개를 들려서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직보 수업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사막화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고비 사막이 우리한테 황사를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좀 강조해서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건 안 내시고 일반적인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이었고요. 난이도 상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손실전력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3주차 수업 후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매주 반복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손실전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풀이가 달라서 고1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풀기 매우 어려운데요. 제가 만든 표가 있어요. 그 표현하면 거의 다 풀려요. 그 표현하면 다 사실 그 표를 이용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푸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난이도까지, 최상난이도 말고 상난이도까지 다 풀리거든요. 풀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 문제 또한 표에 넣어서 넣으면 금세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표를 본인 손으로 많이 안 해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술형 1번 설명드렸고요. 그럼 서술형 2번 물리 문제 4.0점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은요. 화력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과 연료 존재의 열 효율이 높은 이유를 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학교 발표 답안은 터빈이 돌아가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그걸 두 개를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운동 에너지 당연히 맞게 해주실 겁니다. 학생들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문자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연료 존재 열 효율이 높은 이유는 서술형으로 종종 나오는 내용이라서 직보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까지 잘 못 들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짜리예요. 1점짜리 4개였고요.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생활 속의 화학 반응 중에서 중화 반응을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 직보 자료에 짚어준 옳은 예와 옳지 않은 예들을 해서 모두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나왔네요, 진짜로. 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혹시 감점 받았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좀 덜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학원 교재도 다 담아놨던 거였거든요.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 1점짜리 4개였고요. 난이도상,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중화 반응의 적정량 계산 문제였습니다. 1주차 수업 후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매주 이온수표를 써서 푸는 연습을 해왔는데요. 학원에서 연습했던 수준보다도 다소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예요. 이 계산 문제는. 제시된 그림에선 H2의 모형이 포함되어 나왔는데 문제에선 이온만 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 답안지 발표하신 거 보니까 H2O 쓴 건 채점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하셔서 그건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숫자가 완전히 너무 많이 충실이 안 된 경우, 복습 문제 좀 여러 번 풀어봤어야지만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5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2점짜리 2개가 조합된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문서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는 1차 소비자의 감소 사건만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있는 사건은요. 1차 소비자의 이거 잘못됐네요. 감소가 아니고 증가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증가만 나와 있고요. 제가 직보자료에 이것저것 다 넣었습니다. 교과서는 1차의 증가만 나왔어요. 직보자료는 1차 감소할 때 2차 감소, 뭐 증가, 생산자 감소 이런 것들 다 직보자료에 넣어주었거든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순서도 다 정해줘서 정해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서도 정해줬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직보자료에 넣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직보자료를 충실히 못 읽어본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술형 6번 보겠습니다. 6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1 플러스 3점이었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2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이유를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것도 틀렸다면, 혹시 감점 받았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마지막 서술형 8번도 좀 쉬운 문제였어요. 배점은 6점이었지만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표층 해류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 문제였어요. 이 문제 틀렸다면 암기 못한 겁니다. 까지 해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